조금 전에 우리 안내를 쭉 담당해 주셨던 홍성은 총무께서 ISF 개관에 대해서 어,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인사드렸던 ISF 홍성훈 총무입니다. 네, ISF라는 단체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드리기 앞서서 먼저 사진을 하나 지금 보고 계실 텐데요. 네, 여기 그 활짝 웃고 있는 형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 접니다. 네, 여기에서 초록색 모자를 쓰고 있는 게 바로 저인데요. 혹시 이 사진 보시면서 대충 배경이 어디인지 맞추실 수 있으실까요? 네, 사진 속 배경은 저 뒤에 이제 반달 모양으로 구멍이 뚫린 산이 보이실 텐데요. 바로 중국 계림입니다. 계림에 있는 월량산이라는 곳이에요. 사진이 많이 빛바랜 걸로 보아서 대충 짐작을 하셨겠지만 90년도에 찍힌 사진입니다. 저는 부모님 따라서 90년대 초반에 중국에 서 살았습니다. 네, 선교사 자녀로 그곳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고 이후에 고등학교 때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서 알바를 전전하면서 외로운 유학 생활을 이어갔었습니다. 뭐 중국에서도 마찬가지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가는 곳마다 항상 언어, 뭐 음식, 환경 모두가 낯설었었고요. 어디 하나 비빌 언덕 없었던 그 시절에 저 그런 저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항상 도와주었던 그런 따뜻한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곳에 이제 가면서 적응해야 했던 그 막막했던 시절의 경험은 지금 이곳에서 막막한 타국살이를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고요. 그리고 그때 받았던 그 따뜻한 환대의 손길들을 기억해서 저 또한 누군가에게 그런 도움의 손길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저를 ISF의 사역의 자리로 이끈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각자 살아온 배경이 다 다르시겠지만 낯선 환경과 어려운 상황에 처했던 경험, 그리고 그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받았던 도움과 사랑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 은혜를 다시 흘려보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ISF의 사역에 동참하게 되신 것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그리고 전 ISF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바로 그런 마음을 품은 분들이 모인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반응하는 것. 여기 ISF 소개글 첫 문장에 쓰여진 대로 기독교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섬기고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세워진 단체가 바로 ISF 국제학생회입니다. 어떤 수단과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국 땅에 찾아온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에게 좋은 소식의 메신저가 되기 위해 힘쓰는 것이 바로 이 ISF 국제학생회 사역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ISF의 시작은 작게 시작되었습니다. 1997년 3월 서울대 대학원에 재학 중이셨던 이상일 목사님께서 기도 중에 유학생 선교에 대한 소명을 받으셨고 같이 공부하던 재학생들과 함께 시작하신 사역이 이후 몇몇 캠퍼스로 점차 확장되어 갔습니다. 2000년에는 이사회를 구성하여서 초대 이사장으로 손봉우 교수님께서 섬겨주셨고 이후 계속 성장하여서 2011년도에는 외교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정식 등록되면서 지금과 같은 NGO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2015년에는 이태식 전 주미 대사님께서 2대 이사장으로 부임하시면서 외교부 공공외교사업에도 참여하게 되었고 2020년부터는 ISF 장학회를 설립하여서 유학생들에게 장학 혜택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년 전인 2024년에는 평양과학기술대학교 총장이신 이승률 총장님께서 3대 이사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한국을 찾아온 외국인 유학생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겠다라는 다짐과 헌신이 약 92년이라는 세월을 거쳐 오늘의 ISF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2026년 현재 ISF는 약 57개 대학교 캠퍼스에서 외국인 유학생 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유학생 추세와 더불어 한국어 교실 참여자 수도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한국어 교실 참여자는 전년 대비
약 24.6% 증가한 1,468명을 기록했고 이 숫자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이런 통계와 별개로 우리는 이 숫자들 뒤에 가족을 떠나 각자의 부푼 꿈을 안고 낯선 땅에 발을 디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교, 인종, 성별, 사상, 정치와 관계없이 그들을 환대하고 조건 없이 사랑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이 있다라는 사실 또한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역자 훈련학교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앞으로 각 캠퍼스에서 한국어 교실을 필두로 ISF 본부와 캠퍼스가 계획하고 진행하는 다양한 유학생 사역과 공공외교 활동에 참여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한국어 교실을 통해서 유학생분들의 언어적 어려움을 돕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한국 문화를 체험하도록 돕고 낯선 땅에서 겪는 여러 어려움을 함께하며 그들의 친구이자 멘토 그리고 가족이 되어가는 여정을 함께 걸어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앞선에서 이 모든 사역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유학생 분들은 한국과 한국인을 만나고 그리스도인과 우리의 신앙을 만나며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지극히 낮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고엘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신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 또한 그분을 따라서 이 땅의 이방인들이 처한 상황을 바라보고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그들의 고일이 되어주는 것. 바로 그 귀한 사역에 여러분들이 동참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을 시작으로 3일간 진행될 모든 교육 내용을 잘 수강하시고 또 각 캠퍼스에서 그런 귀한 사랑의 전달자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고 마음이 상하거나 힘이 빠지는 순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귀한 것들이 다 그렇듯이 한 영혼을 섬기는 이 소중한 일에 여러분들이 내어드리는 시간과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흘려보내는 사랑이 낯선 땅에서 외로움과 씨름하는 누구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모든 사역에 유학생들에게도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에게도 큰 복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3일간의 훈련학교 여정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시 한번 ISF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우리 총님으로부터 ISF 개관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이제 10시까지 이 강의를 쭉 들으셔야 되는데 이제 처음 시작이라 많이 긴장하시고 좀 이게 이런 주문하는 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한번 기지개를 한번 켜보겠습니다. 몸을 좀 풀어보시고 이제 본격적인 강의 들으시기 전에 몸을 좀 풀고 그리고 다음 이제 강의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편안하게 예, 이렇게 하시고요. 예,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우리 어, 이상일 교수님께서 우리 ISF의 사역의 그 사역과 정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일 교수님, 은 총신대 신학대학원 신약학 교수로 현재 교수로 활동 중이시고요. 현대교회 협동 목사로서 사단법인 형제 청년의 뜰 이사로 그다음에 현재 저희 단체의 법인 이사로 활동 중이시고요. 저희 단체의 설립자가 되시겠습니다. 자, 이제 모셔서 어,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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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ISF 사역과 정신에 대해서 제가 한 30분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 국제학생 현황을 우리가 보면 2025년 5월 기준으로 27만 5천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2026년 1학기 최근에 이제 그 통계를 보니까 한 32만 명 정도 그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말은 현재 이제 전국에 있는 모든 지역에 거의 대부분의 대학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재학 중이고 전국의 대학가에서 어디든지 유학생들을 만날 수 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국제학생이 증가하는 배경으로는 한국이 점점 다문화 이주 배경을 가진 인구들이 늘어나고 있고 몇 년 전에 벌써 5%를 넘었죠. 24년부터 다문화 이주 배경을 가진 인구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유학생도 점점 증가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유학생들을 조금 많이 데리고 오려고 하는 그런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도 이제 뭐 재정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또 유학생들을 많이 데리고 오려고 하고 또 한류가 지금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학생이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 유학생을 어떻게 우리가 돌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죠. 과거에는 유학생들이 들어오기 전에,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선교를 한다라고 하면, 가든지 보내든지 그 구호를 아마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가든지 보내든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의 뭐 한 40년 이상 우리가 외쳤던 구호죠. 선교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슬로건입니다. 가든지, 당신이 가든지 아니면은, 보내라 하는 거죠. 기도하고 또 물질로 후원해서, 누구나가 다 선교사가 돼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우리나라에, 이주 배경 인구가 5%가 넘고 또 유학생이 32만 명이 있습니다. 32만 명. 엄청난 숫자죠. 그런 점에서 가든지 보내든지를 넘어서 이제는 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직접 선교사로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유학생 사역이 한국에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학생 사역 같은 경우에 그 필요성을 먼저 보면 필요성과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시간과 재정의 부담이 적습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할 경우에 최소한 3년 이상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한 분이 이제 나가서 살아야 되니까 상당한 재정을 쓰게 되죠. 그러나 유학생 사역 같은 경우에는 멀리 가지 않죠. 그냥 집에서 있으면서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우리가 사역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뭐 학생들 만나서 한 학기에 한두 번 뭐 밥 사주는 정도 그게 아마 대부분일 것 같아요. 물론 더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가 그 정도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학생들이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더 해주고 싶어도 더 가기가 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관계가 조금 잘 형성이 되어서 더 좋은 그런 기회들을 많이 맞이할 수 있다면 더 섬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일반적인 상황이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여기 한 40대 이상 또는 30대도 그런데 그분들은 교회에서 중고등부나 청년의 시절에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선교사 파송해달라고 한 번쯤 일어나서 기도한 적이 있을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그렇게 아마 하나님께 기도하고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소원도 하신 분도 있을 텐데 기회가 왔어요. 기회가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못 나갔는데 선교 대상자인 유학생들이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응답이 된 것이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못 나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선교 대상자를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고 또 그다음에 우리가 선교사로 나가면은 그 나라의 언어를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은 많지 않죠. 또 그 나라 언어를 배우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런데 유학생 사역 같은 경우에는 외국어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다. 물론 토픽 성적으로 한 1급, 2급 정도 된 학생들은 영어를 좀 해야 돼요. 그런데 3, 4급이나 5, 6급 같은 경우에는 한국말을 잘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한국말 못하시는 분 있습니까? 할 수 있으면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어 부담이 없고, 그리고 이제 또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자연스럽게 교류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선교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전에는 선교사를 우리가 보내고, 주로 이제 교육자 중심이죠.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들이 이제 중심이 되는데, 유학생 사역 같은 경우에는 어떤 면에서 이제 평신도 중심 사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평신도들이 교회에서 사역을, 선교사로서 한국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선교사를 파송했을 경우에 선교사가 문화 충격을 받아서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이 유학생 사회 같은 경우에는 선교 대상자가 문화 충격을 받죠. 요즘은 한류가 워낙 많이 퍼져서 문화 충격을 좀 적게 받겠지만 그래도 오늘같이 이렇게 후덥지근한 날씨, 문화 충격을 받죠. 날씨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이제 한국 문화들을 보면서 좀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나가면은 선교사가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지만 이 한국에 유학 온 학생들은 오히려 유학생들이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유학생들의 마음이 쉽게 열리는 그런 장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 제한 지역에서 그 유학생들이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사들이 선교지로 못 나가는 그런 곳이 있죠. 아랍권이라든지 또 선교사를 아예 못 들어오게 하는 곳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중국에서 모든 선교사들을 다 추방을 했습니다. 아시죠? 중국에서 모든 선교사를 다 추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도 사실 선교사로서 이렇게 직접 선교를 할 수 없는 나라가 됐죠. 그러나 중국에서 엄청난 숫자의 유학생이 들어와 있습니다. 베트남 학생이 제일 많고 중국 학생이 두 번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교 제한 지역에 우리가 들어가서 선교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사역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선교사가 선교지에 나가서 뭐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유학생 사역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에서 상당한 뭐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유학을 나오기 때문에 그 상류층에 대한 또는 중산층에 대한 그런 선교가 될 수가 있다.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계속 이어서 귀국 후에 이제 그 유학생들이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또 있을 수가 있고 또 그 교회가 유학생 사역을 하게 되면 교회가 국제화 되겠죠. 아무래도 유학생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자기 교회로 데리고 와서 그 교회가 좀 더 국제화돼서 좋은 그 국제적인 환경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여러 가지 장점이 유학생 사역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국제학생 사역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또 오해와 이해라는 점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유학생 사역을 할 때에 우리가 외국어를 잘해야 된다 또는 영어를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영어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베트남이 37%, 중국이 26% 등 아시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한국어를 잘하고 또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이니까 그게 좀 중요하다. 물론 이제 외국어를 잘하면은 특별히 이제 영어를 잘하면은 1, 2급을 가르칠 수 있으니까 각 학교에서 굉장히 필요한 요원들이 되겠죠. 그렇지만 영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가르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 그러니까 첫 번째가 공부에 대한 중압감 그리고 한국어가 부족하다는 거 친구들이 이제 좀 따돌리죠. 저도 이제 학교에 있어서 그런 뭐 한씩 봅니다만 팀 과제할 때 학생들이 좀 성적이 걸려 있으니까 좀 안 끼워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향에 그립다든지 그런 분들이 있고 가장 하고 싶은 게 뭐냐라고 하니까 친구를 만나고 싶다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여기 보면은 그 우리 친구가 될 만한 분은 많지 않죠. 여기 나이 연령대를 보면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면은 학생들은 자기 또래 교사를 보내요. 그렇지만 사실은 이제 자기 또래 교사들은 유학생들의 친구가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는 너무 바빠요. 학생들이 다 알바 가야 되고 뭐 학교 일도 바쁘고 그래서 사실은 만나는 게 쉽진 않아요. 그러나 저희가 경험상으로 보면 좀 젊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물론 이제 상대적인 것이고 그렇지만 좀 꾸준히 이렇게 나가는 건 좀 어렵고
좀 적당한 나이를 이제 제 개인적으로 이제 가장 적당한 나이는 한 50대. 그래서 애들 이제 다 키워놓고, 정말 자녀로서 이제 유학생을 받아서, 엄마로서, 아빠로서, 그 역할을 해주는, 그 정도 나이면 참 좋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젊은 분들도 좋고, 조금 더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좋지만, 어쨌든 그 마음은 그렇다는 것이죠. 그 정도의 태도로 이제 유학생을 돌봐주면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돈을 유학생들한테 빌려주거나 그런 금전적인 거래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또 오면 뭘 준다든지 밥을 사준다든지 그렇게 하진 않아요. 유학생들에게 시간을 내서 한국어를 가르쳐 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할 거 다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제적인 걸 하지는 않고 또 아시아권 학생들이 그 대다수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97년 3월 26일 날, 뭐, 아까 우리 뭐, 좀 소개를 했습니다만, 제가 이제 유학을 준비를 하다가, 그때 기도하다가 유학생 사회에 대해서 소명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1997년도에 그 서울대 인문대 기독인 연합회가 있는데, 저는 이제 고신대학에서 신학을 했어요.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려고 했는데, 서울에 있는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에 와서,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학교입니다. 신학대학원에 가서 목회학 석사를 하고 유학을 이제 준비를 하다가 서울대에서 이제 언어학적인 방론을 좀 가지고 가고 싶어서 서울대 언어학과의 석사 과정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제가 당시에 이제 영국에 있는 대학에 지원을 해서 거기서 그 유학을 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유학 준비를 하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제가 영국에 유학 가서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선한 사마리아인을 보내주셔서 제가 유학을 잘 마치고 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마음에 너는 한국에 있는 유학생들을 돌본 적이 없으면서 네가 유학생이 됐을 때 유학생인 너를 도와줄 사람을 보내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공평한 기도냐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하다가 뭔가 마음에 꽂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이렇게 그냥 떨쳐버릴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다른 기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떡하나 하다가 제가 그때 횃불성교센터 성경연구소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 미국과 캐나다에서 온 목사님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내가 기도하다가 유학생 사회에 대해서 비전을 받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공부에 관심이 있었고 그리고 또 성교에 대해서는 뭐 전혀 관심이 없었고 빨리 공부하고 갔다 와서 한국 교회에 좀 학문으로 좀 기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이 무슨 말인지 성교에 대해서 이제 개념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 와 있던 친구 중에 하나가 미국의 ISI라고 하는 단체를 저한테 소개를 해줬습니다. 그 단체가 유학생을 돕는 단체인데 굉장히 큰 규모였어요. 그래서 정말 그 단체가 소중하구나, 정말 중요한 일을 하는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 주변에 있던 이제 선교단체 뭐 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유학생 사이 중요하니까 이걸 좀 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학에 있는 선교단체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들 단체 일이 바빠서 유학생까지 하기 좀 어렵다. 그렇게 이제 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유학생 사역이 너무 중요한 것 같은데, 저는 유학을 가야 되고, 그리고 또, 대학생 선교단체는 사실 이 선교를 안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제 마음에, 소명을 받은 사람이, 이 일을 해야지. 네가 받은 소명을 남한테 하라고 하면 누가 하겠냐? 그의 것이다. 하는 마음을 강하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뭔가 강하게 오면 좀 마음이 좀 떨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경우에 굴복해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직감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기도를 해봤자 통하지도 않고, 그러면은 이 일이 내 일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유학 가는 걸 이제 접고, 또 횃불성교센터에 있던 걸 이제 접고, 또 교회 사역 하는 걸 접고 유학생 사역을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게 96년도고 당시에 제가 서울대 대학원에 있으면서 서울대 인문대 기독연합이라고 하는 그 동아리에 우리끼리 만든 동아리예요. 거기에 이제 협동강사랑 여러 분 있었는데 제 비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저한테
그거 한번 서울대에서 한번 하시라고, 그 서울대 사역 우리가 돕겠다라고 해서, 97년 3월 26일에 제가 있던 그 횃불성교센터 제 방에서 같이 모여서, 이 유학생 사역에 대해서 비전을 같이 품고, ISF라고 하는 이름을 정하고, 우리가 M으로 할까, F로 할까? 이러다가, M은 너무 기독교적인 색채가 있으니까, F로 하자. 펠로십을 하자. M은 이제 미니스트리죠. 그 다음에 이제 네 가지 정신을 제가 96년도에 준비를 해놓은 게 있었는데, 그걸 이제 통과를 시켜서, 오늘 이제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네 가지 스피릿을, 거기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행사를 진행을 하고, 98년도에 연세대 고려대를 이제 확장을 하고, 그다음부터, 계속 이제 대학이 이제 늘어나게 됐죠. 그래서 ISF가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서 아까 뭐 말씀을 들어보니까 56개인가, 그 캠퍼스에서 유학생 사역을 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ISF는 1997년부터 29년 동안 한국에서 공부하는 국제학생들과 그 가족들을 섬겨왔습니다. 많은 선교단체와 NGO들이 명렬하는 가운데 ISF가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좋은 평판을 듣고 있습니다. ISF가 전문성을 가지고 지속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네 가지 정신, 제가 96년도에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네 가지 정신이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정신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무조건적인 사랑이 ISF 사역의 목적이죠. 종교나 인종이나 성별, 사상, 정치와 관련 없이 한국에 유학 중인 모든 국제학생들과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이것이 설립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우정전도인데, 우정전도라고 하는 것은 사역의 방식이죠. 그래서 전도하기 위해서 친구를 만난 것이 아니라 친구이기 때문에 전도하게 되는 거. ISF가 뭐 여러분들 아시고 계시는 대로 외교부 등록 단체입니다. 외교부 등록 사단법인은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공식적으로 신앙적인 것이나 정치적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은 퇴출이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모임에 오시면은 자주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왜냐하면은 우리가 캠퍼스에 소위 선교의 주체에 해당하는 선교단체나 지역교회나 선교사가 캠퍼스에 거의 못 들어갑니다. 아무리 큰 교회에서 그 교회에 교수님들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거의 불가능해요. 또 지속성도 거의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우리가 56개 캠퍼스에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뭐 쉽다고 해봐야 아주 쉬운 건 아니지만 그 많은 캠퍼스에 ISF가 공식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외교부 등록 단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외교부 등록 단체이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유익이 굉장히 큰데 그러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전도라든지 또는 그 예배를 드린다든지 그런 신앙적인 걸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공식적인 모임에서는 종교적인 정치적인 그런 걸 하지 않습니다.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왜 왔습니까? 다 선교하러 왔죠. 예. 선교하러 왔는데 이건 뭔 소리인가 싶죠. 여러분들 그 선교사로 선교지에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저 선교사예요. 반가워요. 아무도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선교지에 나가서 그냥 조용히 거기서 사람들과 친해지고 어떤 경우에는 6개월, 어떤 경우에는 1년 이렇게 시간이 지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거기서 뭐 그냥 우리 동네 그냥 이사 온 외국인 사람 또는 사반 사람 또는 뭐 쉬러 온 사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물론 저 사람이 종교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직감적으로 압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에 가서 그냥 선교사라고 밝히지 않고 먼저 친해지는 것이 모든 선교사가 대부분이 아니고 모든 선교사가 하는 과정입니다. ISF 같은 경우에는 선교 대상자가 한국으로 왔어요. 이분들은 학생이지만 동시에 선교 대상자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들에게 접근할 때 가지고 뭐 밥 한 번 사주고 또는 뭐 처음 보자마자 우리 그 성경 좀 배울까요?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 무례한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교사로 나간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만약에 취직을 했어요. 복음에 열정이 뜨겁습니다. 그럼 직장에 취직해가지고 가가지고 처음 만난 사람한테 막 전도하고 바로 교회 데리고 가고 그러지 않죠. 어느 직장을 가든지 조금 천천히 이렇게 밍그링하고 또 관계를 가지는 그런 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인간관계입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나와서도 사실은 직접 전도를 그렇게 바로 하지 않고 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직접 전도를 바로 한 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있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이 신앙이 워낙 뜨겁다 보니까 유학생들을 만나면은 내가 이 유학생들 빨리 전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전해야 되는데 그런 열정들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서두르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신앙적인 그런 건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1년 한 학기 또는 뭐 중간에라도 학생이 누구라도 뭐 교회 가고 싶다면 당연히 교회 데려가죠. 그렇지만 유학생이 원하지 않는데 또는 아무 말 없는데 막 교회 이야기를 너무 적극적으로 한다든지 한국어 교실이라고 해서 한글을 배우러 왔는데 막 전도하고 이러면은 사실은 그 좀 우리가 추진하고 추구하고 있는 그런 정신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간접 전도 방식, 먼저 관계를 이제 관계를 형성하고 친하게 되면은 또 뭐 우리가 처음에 기독교 단체라고 하는 걸 다 이야기를 하고 홈페이지 가도 기독교고 또 한국에 남아 있는 유학생들은 자기한테 잘해주면 다 기독교인 줄 압니다. 그래서 한국에 남은 사람들에게 늘 그 주의를 시키는 게 있죠. 뭐냐면 누가 너한테 잘해주면 둘 중에 하나다. 하나는 있군. 이단, 이단들 엄청 잘해줍니다. 예, 지금 우리보다 더 해요. 예, 두 번째는 교회 기독교인들. 그래서 잘해주면 피해라 또는 밥만 먹고 남아라 이게 지침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잘해주면 또 이제 ISF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외국 등록 단체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의심을 하잖아요. 감사한 게. 그런데 이제 외국 등록 단체라고 해서 왔는데 막 대놓고 전도하고 바로 교회 데리고 가고 이러면 굉장히 실망을 하고 바로 손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관계가 형성이 되고 또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계속 밝혀야죠.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 이 정도. 그렇지만 직접적으로 전도하고 뭐 성경을 가지고 뭘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안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는 방식은 관계전도 방식, 간접전도 방식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ISF의 그 정신은 협력사역입니다. 협력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이 참 협력이 안 되죠. 협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도 개교회가 모든 걸 하려고 하고 또 어떤 뭐 한 교회 내에서도 좀 협력이 안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ISF는 처음부터 한국 교회가 협력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협력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주체에 해당하는 선교사와 지역교회와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그 선교의 주체에 해당하는 선교사와 지역교회와 선교단체가 우리 ISF의 플랫폼 위에 들어오도록 하는 겁니다. 사실 이제 선교의 주체에 해당하는 분들이 학교에, 대학교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요즘에는 그 점점 더 이게 강화돼 가지고 이런 그 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키가 없으면은 아예 그 학교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캠퍼스에 전달하러 가잖아요. 그럼 요런 키가 없으면 아예 그 건물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마 가보신 분은 알 거예요.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복음의 열정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는데 지역교회나 선교단체와 지역교회, 선교단체, 선교사가 ISF라고 하는 이 플랫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 교실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유학생 사회에 관심 있는 분들이 ISF에 와서 한국어 교실에서 한국어를 가르침으로써 관계가 형성이 되면 그때 전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협력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ISF 안에 ISF는 선교단체나 지역교회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29년이 됐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들 모아서 교회를 하면은 교회하고 협력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우리는 교회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는 선교단체로서의 기능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플랫폼만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마존 있잖아요. 또는 뭐 우리나라에도 그런 뭐 이마트, 네이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네이버는 너무 크고 어쨌든 그런데 이제 가게가 입점해가지고 자기 일을 하는 거죠. ISF는 그 플랫폼만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도 아니고 선교단체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와서 사역을 하시고 만약에 관계 형성이 잘 돼서 유학생이 예수를 믿게 되면 그 교회를 데려가면 됩니다. 그게 우리 목적입니다. 그래서 협력사역이라고 하는 게 정말 가장 잘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ISF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교의 주체가 대학 캠퍼스에 들어와서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지 못하는데 ISF라고 하는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ISF가 이 선교 주체와 선교 대상자 사이에 다리의 역할을 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정신은 보험주의자 중심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학교나 또는 뭐 정부나 여러 회사들이나 여러 기관들과 같이 협력해서 유학생을 돕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외교부의 좀 어떻게 보면 이제 공공외교라고 하죠. 공공외교관으로서 유학생들을 잘 돌봐주는 거.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들은 다 대한민국의 공공외교관으로서 유학생들을 잘 돌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게 또 우리의 중요한 목적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를 조금 더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만드는 거. 그게 한국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그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것만 하면 우리는 뭡니까? ISF를 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이 단체를 하는 목적은 여러분이 오신 것처럼 선교에 대한 그런 열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를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가 이제 그 선교와 관련해서 세 단체를 할 필요가 없네. 세 그룹을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그룹은 선교를 직접 하는 선교단체와 지역교회와 선교사가 있고 그다음에 이 한쪽 이쪽 끝 쪽에는 예를 들어서 뭐죠? 사회봉사단체로 하는 기독교 정신으로 사회봉사단체처럼 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아대책기구라든지 뭐 그런 단체 그게 있고 그다음에 ISF는 딱 중간에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선교의 대상에 따라서 전략이 결정이 되는데 ISF도 선교의 대상이 필요한 전략이 있기 때문에 이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주체는 선교사, 지역교회, 선교단체는 직접 선교를 하죠. 당연히 선교를 하죠. 그이는 존재 목적이 또 선교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회봉사단체인 기아대책기구라든지 그런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서 돕는 그런 단체들 그런 단체 같은 경우에는 선교 굳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도 굳이 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그 사람들을 좀 돕는 그런 게 보다 더 우선적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어, 그런데 ISF는 말씀드린 대로 유학생들의 수준이 좀 높습니다. 기아대 제끼구나 이런 사회봉사단체 같은 경우에 거기서 정말 기아에 흐르기는 또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밥 한 번 먹여주고 교회 만들어서 교회 오라고 하고 이런 게 또 가능하기도 하고 또 그냥 돕는 그런 일들을 하지만 유학생은 사실은 그렇게 가난하진 않아요. 물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가난하면은 외국인 노동자로 들어오지 왜 공부를 하러 왔겠습니까? 기본적으로는 그 도움을 받아야 하는 그런 환경에 있는 학생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그 정체성의 위치가 ISF 중간에 있는 이유는 유학생이라고 하는 그 선교 대상자들이 친구를 원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한국어를 가르쳐 줄 만한 그런 친구, 그다음에 그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 사람들의 엄마가 되어주고 아빠가 되어주고 형이 되고 누나가 돼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거는 전략적으로 우리가 중간에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학생 사역은 뭐 밥 한 번 사주고 교회 데려가는 그런 게 아니고 관계를 형성을 해서 그 학생들을 돕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사역을 하고 나서 하나기 지나서 얘가 뭐 자기 나라 돌아가는데 전도 한 번 못하면 어떡해요? 괜찮아요. 우리가 하는 일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유학생들을 돕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죠. 하나님이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볼론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늘 내가 모든 걸 해야 된다는 생각보다도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그 유학생의 인생 전체에서 어떤 한 부분을 쓰시는 것이죠. 그게 우리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학생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그래서 오늘도 이제 사실 지도교수 임원회가 있었는데 우리 지도교수님을 참 뜨겁게 기도합니다. 오늘도 같이 모여서 요 전에 같이 참 기도 많이 하고 왔는데 우리끼리 모일 땐 참 기도 뜨겁게 열심히 하죠. 그러나 유학생들을 대할 때는 그런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정말 차갑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는 그런 방식이고 또 우리가 하는 그 목적은 궁극적으로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사회 단체와는 달리 예수 믿는 사람 특별히 이제 복음주의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 사역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ISF에서 사실 이제 한국어 교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국어 교실은 이제 세 가지 중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캠퍼스 중심 사이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교실은 뭐 97년도에 서울대에서 처음 이제 시작을 했고, 가능하면은 아마 간사님들도 그렇게 할 거예요. 가능하면은 이제 캠퍼스 내에서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역교회나 선교단체는 학교에 못 들어오는데, 우리는 외교부 소속은 아니고, 소속은 공무원이잖아요. 그래서 외교부 등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외교부 등록 단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적으로 너무 과하게 하지만 않는다라고 한다면 각각의 캠퍼스가 저희를 다 이렇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최대한 캠퍼스 내에서 하고, 또 이제 교회 협력 프로그램도 할 수 있으면, 뭐안 되면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으면 캠퍼스 내에서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평신도 중심의 선교인데, 이때까지는 목회자 중심 선교였어요. 그러나 ISF 사역은, 물론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선교사나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포맷은 평신도 중심의 선교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자기 삶 속에서 선교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ISF를 해서 행복하다. 왜냐하면은, 자기 지금 나이가 60대 중후반인데, 세계 선교에 이렇게 기여를 할 수 있고, 그 유학생들에게 자기를 엄마라고 부르라고 했대요. 그러면은 한국에서 7년 했는데, 그분은, 한국에서 공부하고 이 나라 돌아가지고, 돌아갔다가 한국에 오게 되면은 그 권사님한테 전화를 한대요. 전화해가지고, 엄마 저 한국 왔어요. 전 세계에 그 자식이 20몇 명 있답니다. 그럼 그 자식들이 결혼하고 자식 낳고 그러면 또 데려가지고 야, 저 할머니 야 인사해. 인생에 얼마나 큰 보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누가 저한테 안 물어보더라고요. 왜 ISF를 하시냐? 그래서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한 700명 되는데 뭐 곧 1000명 되지 않겠어요? 교사분들이. 우리나라에 700명이 되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유학생 사역을 하면서 정말 세계 선교에 기여하고 자기 인생에 좀 뿌듯한 그런 그 만족감을 느끼는 그런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원하는 거. 그게 내 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ISF는 그런 점에서 평신도 중심 사역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사 중심 사이로 볼 수가 있는데, 지도교수와 간사와, 그러니까 좀 이따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캠퍼스 ISF 내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지도교수, 간사, 교사, 지역교회. 그게 네 가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여기 지도교수와 간사와 지역교회는 교사를 섬기기 위해서 있습니다. 저도 교사를 섬기기 위해서 있습니다. ISF는 모든 이게 교사를 돕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그 교사가 많아지고 또 교사들이 정말 말씀으로 무장이 돼서 우정전도 형식으로 유학생들을 잘 돌보고 궁극적으로는 그 영혼들을 기도해서 이 복음이 세계 만방에 뻗쳐져 나가도록 하는 거. 그 우리 기도 제목이죠. 그래서 실제로 유학생을 만나서 일을 하는 분들은 교사들이기 때문에 지도교수나 간사나 또는 뭐 지역교회나 모든 게 선생님들이 유학생을 만나서 잘 가르치고 잘 섬기고 좋은 가족이 되어주는 거. 그게 ISF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교사로 오신 분들이 ISF의 꽃이다. 어떻게 보면 좀 이따 그런 설명 좀 하겠지만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평신도 선교사로서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이죠. 제가 요 뒤에 좀 더 있는 줄 알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럼 제가 이걸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지도교수와 간사와 교사 그리고 지역교회가 있는데 한 캠퍼스 안에 저희가 캠퍼스 하나 시작을 할 때 요 네 개가 있으면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도교수 역할은 뭐냐면은 그 캠퍼스에서 일단 교실을 빌리는 거. 물론 이제 뭐 이대라든지 몇몇 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도교수가 빌리는 것보다는 학생이 빌릴 때 오히려 돈을 안 내기도 해요. 그래서 캠퍼스마다 좀 차이가 나긴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도교수가 캠퍼스의 대표입니다. 캠퍼스 ISF 대표고 거기서 좀 이렇게 전반적인 그런 행정적인 부분을 돕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사는 이 캠퍼스 ISF의 핵이죠. 왜냐하면은 지도교수와 학생들 사이의 관계, 그 다음에 캠퍼스 ISF와 본부와의 관계,
그다음에 학생과 교사와의 관계를 계속 조절하고 돕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간사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또는 간사의 역량에 따라서 그 캠퍼스가 조금 더 잘 되기도 하고 좀 안 되기도 하고 그런 게 있기도 합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왜냐하면 아신 대로 어느 캠퍼스 같은 경우는 교사들이 또 너무 뜨겁고 열심히 데가 있어서 이분들이 뭐 그냥 간사를 이렇게 너무 잘 도와주는 그런 캠퍼스도 있고, 이게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어쨌든 간사가 그 캠퍼스의 핵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사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교사가 사실은 꽃이죠. 그래서 유학생을 직접 만나고 그 유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침으로써 좀 이렇게 궁극적으로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도 교수님들이 그래요. 나도 유학생 생활하면서 유학생들을 만나서 이렇게 한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그거를 사실 지도교수는 좀 하기 어렵거든요. 또 간사도 사실은 좀 그게 본질적인 일은 아닙니다. 간사는 행정적인 게 주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간사들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ISF의 꽃은 이 교사님들이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잘 이렇게 훈련을 받고 또 유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거.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하죠. 그 다음에 각 캠퍼스마다 그 옆에 지역교회가 협력하는 지역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교회에서 개강 파티나 종강 파티를 좀 도와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학교가 진행하는 그 모든 일들에서 교사도 이제 좀 가까우니까 좀 편하잖아요. 그래서 교사도 좀 보내주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 이제 간사를 또 좀 후원을 해주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지역교회가, 협력하는 지역교회가 꼭 붙어 있어야 우리가 그 캠퍼스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캠퍼스에 ISF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네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ISF는 그 지도교수, 간사, 교사, 지역교회, 요게 하나가 돼가지고, 이게 또 협력 모델이죠. 협력 모델로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바로 ISF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이곳에 오신 것에 대해서 참 감사를 드리고, 여기서 우리가 하는 것은 이제 3일인데, 이걸 하다 보면 좀 마음이 상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만두지 마세요. 그만두지 말고, 우리가 노하우가 있고 또 경험이 있습니다. 29년 했습니다. 그래서 요 사역을 하면서 서로 좀 교제도 하시고 또 우리가 가능하면 좀 뭔가를 좀 만들어서 선생님들이 같이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장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서 조금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간사님과 상의하시고 또 본부에도 좀 좋은 의견을 좀 주시고 또 심심한 본부도 좀 놀러 오시고 그 캠퍼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설명도 좀 해주시고 또 캠퍼스에 필요한 것들도 좀 요구를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 오신 걸 다시 한번 수고하셨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이제 5분간 휴식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